자, 다 앉으셨죠? 안녕하십니까? 우리 당은 실용적, 합리적으로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길을 찾는 보수정당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더불어민주당보다 훨씬 개혁적이고 더 진보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의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이 과연 개혁적이고 진보라고 생각할 분들이 많을지 모르겠습니다. 과거의 민주당은 분명히 존중할 만한 전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도 과거의 민주당의 전통을 대단히 깊이 존중합니다. 과거의 민주당이었다면 제가 불체포 특권의 포기, 금고형 이상의 재판 확정 시 세비 반납 같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치개혁을 실천하겠다고 먼저 제시했을 때 지금처럼 피하고 억지 쓰고 반대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보다 더 개혁적이고 더 과감한 정치개혁안 특권 포기안을 내놓으며 우리와 경쟁했을 겁니다. 그게 동료 시민을 위한, 국민을 위한 정치 아닙니까? 지금은 어떤 개혁안이 나오든 간에 이재명 대표와 어떤 식으로든 연결되거나 연상되기만 해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지금의 민주당 같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정치개혁, 특권 포기하겠습니다. 저희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앞으로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국회의원들이 받고 있는 세비의 액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많이 제시해주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 우리 당의 의원들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좋은 방안을 찾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선거가 지금 86일 남았습니까? 5일 남았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비례대표 문제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룰미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의 비례대표 제도에 관한 입장은 4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우리 당은 지금의 제도가 너무 복잡하고 국민들께서 이해하기 어려우신 것이고 그게 과연 민의를 반영하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 의문이 제기되는 데다가 과거에 기형적인 방식으로 거기에 적응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을 낳았기 때문에 원래대로 해야 한다라는 게 기존의 입장이었고 이 법이 바뀔 때도 저희는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입장은 명백하지만 왜 이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 않을까요? 민주당의 입장이 계속 바뀌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이 비례 제도에 대해서 민주당의 입장이 뭡니까? 85일, 86일 남았는데 룰미팅도 안 한다면 국민들께서 룰미팅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국민들께서 뭘 기준으로 선택하고 계실지 하실지 저는 걱정이 됩니다. 책임 있는 입장을 내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립니다. 지금 몇 가지 재보궐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당은 우리 국민의힘의 귀책, 그러니까 어떤 처벌이라든가 형사처벌이라든가 선거법 위반 같은 것이죠. 그런 귀책으로 이런 재보궐이 이루어지게 된 경우에 있어서는 후보를 내지 않겠습니다. 공천하지 않겠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요. 저는 여러 차례 이재명 대표가 받은 테러에 대해서 대단히 잘못된 것이고 엄하게 규탄해야 되고 절대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강하게 처벌해야 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해서 그 자체를 조롱하거나 비난하는 말을 우리 당 차원에서 자제해야 한다고 우리 모두 생각했고 제 생각과 우리 대표님의 생각이 나름대로 잘 지켜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 대표의 이 피습 사건과 관련해서 희한한 음모론들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종의 이 상황을 출구 전략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지지자들을 결집시키고 위기에서 탈출하려는 비이성적 음모론을 그만두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당에서 탈출구를 만들기 위해서 충실히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 공무원과 의사들, 공직자들을 욕보이는 행동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음모론을 먹고 사는 정당이 어떻게 공당일 수 있겠습니까? 부산대병원도 경찰 수사도 국무총리실도 다 믿을 수 없다면 누굴 믿겠다는 겁니까? 배후 얘기하던데 어떤 걸 상상하시는 건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총리실 고발도 얘기하던데 역시 이 얘기를 총선용으로 계속 끌고 가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작년에 제 집 앞을 여러 번 사전 답사하고 밤에 아파트로 몰래 들어와서 5시간 동안 새벽까지 저를 기다리다가 저를 만나지 못하고 제 현관 앞에 칼과 이 토치를 협박용으로 두고 갔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도 그분이 저에 대한 악플을 굉장히 많이 달았던 분이라고 제가 들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음모론 만들어내기 딱 좋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당, 우리 정부는 그런 음모론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책임 있는 공당이고 국민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이대 위원장님께서 이재명 대표 피습 관련해서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몇 가지 또 제가 부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에 대한 음모론 제기와 이를 토대로 한 대정부 공세를 올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건과 수사를 축소 왜곡하고 언론을 통제했다고 주장하며 국무총리실을 고발하겠다고 합니다. 당초 민주당 지도부는 피습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즉각 당내의 입을 단속하며 정치적 해석을 자제해달라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사건 소식을 접한 즉시 범행을 규탄하고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셨고 또 우리 국민의힘 지도부도 이재명 대표께 위로를 전하고 당내 발언을 신중하게 할 것을 지침으로 내렸습니다. 이는 있어서는 안 될 테러가 또 다른 정치적 갈등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정부와 양당의 책임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의 퇴원 이후 민주당은 합리적 추론이라는 미명하에 음모론을 퍼뜨리고 자극적인 언어로 지지층을 선동하는 극단 유튜브들과 다름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극단 세력을 경계하고 자중시켜야 할 민주당이 오히려 그 선봉에 서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도입니까? 이 정부의 그 누구도 또 우리 당의 그 누구도 정치 테러를 두둔하고 옹호할 생각이 없습니다. 오히려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처벌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사건 발생 직후부터 수차례 강조해 왔습니다. 언론 또한 아무런 통제 없이 국민의 관심에 따라 해당 사안을 자유롭게 취재하여 보도하고 있습니다. 음모론이 고질병인 민주당의 입장에서야 모든 것이 의심스럽고 사소한 일도 대단한 의미를 가진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당 대표의 신상에 일어난 불행한 일이자 극단적으로 양극화된 정치 문화가 만들어낸 비극까지 또다시 갈등의 불쏘시개로 활용하는 비정함과 무책임함에는 안타까움과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상대에 대한 정오에 의존해 정치를 하는 타성에 벗어나 합리적이고 성숙한 정치 문화를 만들어 나갈 방안을 고민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전쟁 같은 정치를 종식해야 한다는 자당 대표의 일성이 국민께 허언으로 비치지 않도록 성숙한 태도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북한 말만 듣고 우리 안보를 무력화한 가짜 평화론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북한의 GP 지하시설을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불능화됐다고 발표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사실이라면
이적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장비를 동원해 북한의 GP 지하시설 파괴 여부를 확인했어야 했는데 파괴했다는 북한의 주장만 듣고 끝냈다니 이것은 도저히 지나칠 수 없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게다가 당시 검증에 참여한 관계자들이 북한 GP 불능화에 대한 의구심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보고까지 했다는데 이를 묵살을 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누가 묵살한 것입니까? 왜 부실 검증에다가 허위 발표까지 했는지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국방부, 당시 검증단 등을 조사를 해야 합니다. 특히 도대체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어디까지 보고를 했고 의구심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누가 묵살한 것인지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됩니다. 민주당도 북한 GP 관련 의혹에 대해 충실히 해명하고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중동발 정세 불안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홍해뿐 아니라 세계 에너지 수송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에서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면서 글로벌 공급망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당은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여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우리 경제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면밀히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국내 경제 상황도 녹록지 않습니다. 경제 지표로는 수출을 중심으로 회복 조짐이 나타나고 있기는 합니다만 국민들께서 느끼는 체감 경기는 매우 안 좋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어제 고위당정에서 민생 대책을 긴급히 내놓은 것도 이 때문입니다. 하루하루 버티는 삶이 아니라 내일의 희망을 안고 오늘을 꿋꿋이 살아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힘이 되어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임시회는 민생을 챙기는 일에 그 어느 때보다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의 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 원전의 안전적 가동을 위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안,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고 영업 제한 시간에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 발전법 개정안, 설을 앞두고 입법적 성과를 내서 국민들의 고통과 시름을 덜어드렸으면 합니다. 민주당의 대승적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 한 가지 덧붙여서 그 법안 중에서 저희는 산업은행법의 회기의 통과를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라는 말씀, 그리고 민주당의 성의 있는 답을 요구한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김혜지